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시작부터 우리 부네스코 이 위원분들의 네. 부산 애정도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오, 정말요? 다들 부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요. 혹시 그거 아세요? 부산에 사람의 이름을 딴 도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 사람 이름 따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가 네. 이 부산에 뭐 혁혁한 뭐 공을 세웠거나 네, 그쵸. 어쨌거나 유명세가 있는 분들 주선태로가 꼭 만들어져서 네, 주선태의 이 길을 뭐 우리 그 자녀들이 이렇게 걷는 좀 꿈꿉니다. 네. 뭐 이 소박한 꿈 아니겠습니까? 주선태로 박상현 선생님 왜 웃으세요? 그 만들어드려야죠. 그럼요. 많은 그 정도면 사람들이 됐지 밟고 뭐. 다니겠네요. KBS 풍문에서 중앙여고까지 정도. 거기 정도. 에이, 거긴 너무 짧고 좀 이왕 좀 앞으로 차로 있는데 쪽으로. 아니, 사실 저는 좀 짐작이 가요. 아세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미남교차로 맞나요? 거기에서 왜 금강식물원 가는 길에 보면 우장춘로 오, 야. 맞죠? 맞아요. 보면서 알았네. 네,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죠. 누구신지 저도 알아요. 우장춘 우장춘 아세요? 박사님이 씨 없는 수박 만들어준 분이잖아요. 기념관 총 2층으로 구성이 됐는데 1, 2층에 그 규모 있게 우장춘 박사님의 업적 그리고 유품 네네. 그리고 행적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 구경하고 또 이렇게 뭐 자녀들이 있으면 또 데리고 있었네. 가서 같이 보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택가로 바뀌었지만 과거에 여기가 이제 원예 시험장이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에 갈 일이 있으면 가끔씩 들르는데 이 정말 이제 우장춘 박사와 같은 분이 이 부산에서 육종학을 참 연구 실험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산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부산과는 과연 이 우장춘 박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길래 네. 우리 부네스코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우장춘 박사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요. 1950년 3월 우장춘 박사의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까 그 한복 입고 계셨던 네네. 분이시죠? 네. 혹시 이 사진 어떤 장면인지 알 것 같나요? 아시는 분? 또 조례 이런 거 할 때 저런 거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 네. 네. 조회. 네. 근데 저 사진이 이게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귀국 사진이라고 하는 귀국 사진. 저 사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귀국 환영식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 장소가 바로 원예고입니다. 사실 지금 부산에. 예, 지금 위치로 정확하게 하면 전자공고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네. 그때 당시 이름은 부산 원예고등학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원예고에서 이렇게 귀국 환영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마치 우 박사님이 이 한국 땅에 온 이유를 저 사진 한 장에 나타냅니다. 나는 식물을 기르는 법, 좋은 종자를 만드는 법을 연구하고 이 땅에 있는 나의 후배들에게 가르치러 왔다. 이런 걸 마치 선포하는 장소로서 저기 원예고만큼 더 적합한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잖아요. 어딘가 멀리 여행을 갔다 오셨거나. 뭐 네. 학위를 따로 100% 유학. 네. 그렇지. 어딘가에 멀리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환영 네, 받으면서 딱 환영식에 오셔가지고 그냥 쫙 제대로 발표하는 그런 장면. 그쵸.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장춘 박사님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살아셨어요.
우장춘 박사님은 이제 전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데요. 그 명성을 얻게 했던 논문이 바로 38살이 되던 해에 발표한 종의 합성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님 이전의 통설은 종 간에 다른 종끼리는 교배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 당연한 거겠죠. 네. 종류가 다른 것끼리는 네. 뭐가 나올 수 없다는데 우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종은 달라도 속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속에서 개통성이 같을 경우에는 네.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를 실증해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배추와 네. 배추를 결혼시켜서 네. 유체를 낳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신기하죠. 유체가요? 예. 유체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원래 있었던 원래도 있지만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셨죠. 세계 최초로? 예, 세계 최초였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실 아니 그럼 진짜 대단한 논문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우장춘의 삼각형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겨자, 배추, 양배추 네. 세 가지를 서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추랑 겨자, 배추랑 양배추, 양배추랑 겨자 이 각각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랑 양배추를 합성하니까 아까 유체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겨자. 양배추랑 겨자를 합성하니까 갓이 나오는 거예요. 갓김치가 그 네, 톡 쏘는 그 네, 겨자 네, 알싸한 맛이.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우 박사님은 삶의 여러 지점에서 굉장히 슬픔을 품고 사셨던 분이고 그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었던 거, 원죄 같았던 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라는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가 왜? 평생 품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유장춘 박사의 아버님이 이제 우범선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을미사변, 그러니까 1895년에 그 명성황후로 시해하는 사건이 예. 일어나죠. 근데 이 아버님이 이제 일본 군대에 협조를 해서 을미사변에 협조를 하게 됩니다. 저런. 어머. 그 협조. 이제 당시에 이제 훈련대 대2 대대장으로 계셨는데 네. 일제가 이제 그 일본 수비대가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해서 경복궁으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요. 다른 조선인 한 분하고. 그래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과정을 전 과정을 입회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무건의 협조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이제 체포령이 내려지니까 결국 일본으로 이제 도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인 사카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생활하면서 이제 우장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평생 아버지로 인한 십자가를 등에 업고 간 거죠. 그렇네요. 그렇군요. 되게 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친일파의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역적이죠. 그렇죠. 단순 친일이 아닌. 그럼. 예. 우장춘 박사가 태어난 지 5년 뒤에 네. 또 어머니는 우장춘 박사의 동생을 임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바로 그때 조선에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죠. 그것도 충격이지. 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진짜 제 생각에 그때는 그 아기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때부터 약간 고생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아버님이 매국노고 역적이고 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뭐 본인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 조선에서 자객까지 보내서 그렇지.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 있으면 뭐 보통 사람들은 좀 숨기고 그런 과거를 다 지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정말 일본인처럼 뭐 우리 엄마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창씨개명 해가지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창씨개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상식이명은 안 했대요. 어찌 보면은 뭐 조금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으면은 호적 세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렇죠. 네,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끝까지 조선이라는 걸 감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호적에 올라가 있는 우장춘의 이름이 스나가 나가루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모두 일상생활에서도 우장춘이라고 쓰고 네. 논문이나 학술서에서도 그 우나가루라고 그렇게 썼다. 그래서 이제 일부 그거 훌륭하네. 외국계 학자들도 우장춘을 조선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본인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겨자, 배추, 양배추 네. 이것을 요 카테고리를 우장춘의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학술 그 육종학에서는
우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아, 예? 예, 영문으로. 근데 만약에 우장춘 박사가 그 논문의 그 작성자를 예를 들어서 그 스나가 나가하루라는 일본 말을 썼으면 네. 이것은 나가하루스 그러네.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장춘이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살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않은 잃지 거죠. 않았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말도 서툴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네. 그리고 정말 사실 조국이긴 하지만 생명부지의 나라였어요. 네. 근데 또 가족을 버리고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한국의 피폐한 농촌을 살려보겠다라는 네. 의지 하나로 온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제 1950년대 초 이제 그 당시 같으면 이제 식량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이분이 만약 한국으로 오지 아니하고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알렸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겠죠. 한국계의 어느 박사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로 사실 끝나지만 노벨상을 탔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이 우리 종자에 대한 개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식탁이 풍성해질 수도 있다. 영웅이시네. 그러네요. 네. 아유, 진짜 살아 계셨더라면 너무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영웅이시네. 그럴게요. 우장춘 박사님이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딛고 네. 한국 농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오셨던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 농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고 저 사진이 바로 한국 육종학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첫 번째 문화유산 우장춘 박사님의 사진은 단순한 그냥 인물 사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음식의 어떤 새로운 문화 혹은 새로운 식탁의 풍경을 만들어준 그 시초가 된 기념식 사진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 문화유산은 과연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문화유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우장춘 박사와 관련한 두 번째 유산 후보 네.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 포장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두 번째 문화 포장이라는 건데 그래요? 그만큼 이 우장춘 박사의 업적이 대단했다는 대단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유가족으로부터 지난달에 이제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고 국가가 합니다. 보관을 하는 그렇죠. 걸로. 예. 우장춘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배추는 보통 조선 배추라고 합니다. 네. 조선 배추는 보시면 시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잎이 얇고 이렇게 막 네. 펼쳐져 있습니다. 예. 보통 이건 요만하지. 예. 뭘 해먹냐면 주로 겉절이 이런 거 네, 많이 겉절이. 해먹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우리가 김장 담을 때 먹는 배추를 보면 이 배추는 반으로 탁 자르고 맞아. 청배추. 쫙 차 있죠. 네. 잎이 두껍고 조직이 아삭아삭. 그래서 우리 조선 배추는 소금에 절이면 풀이 확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김장 담을 때 먹는 배추는 어떻습니까? 소금에 절여도 여전히 그렇죠. 이 식감이 식감이 있죠. 가지고 네. 있죠. 예. 이걸 만든 게 우장춘 박사야. 아, 그 통배추를.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원래 우리가 배추라고 알고 있던 것은 중국 배추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 배추와 그 다음에 이 조선 배추. 양배추. 아, 이 양배추. 두 개를 네. 합성시켜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지금 먹는 포기배추. 이 포기배추를 만드는데 이 배추를 결구배추라고 하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요? 이 국제식품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012년 전까지는 우리가 먹는 배추는 영문명이 전부 다 뭐냐면 차이니즈 캐베지.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 배추였어요. 네. 근데 2012년부로 이 국제식품국에서 이것을 김치 캐비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국제 규격조차 이제 바뀌게 네. 되는 아, 거죠. 인정해 준 거네요, 네. 이제.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면요, 내가 양배추, 배추는 그냥 배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김치 캐비지라고 많이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김치 캐비지, 차이니즈 캐비지하고 김치 캐비지도 원래는 둘다 저게 들었어요.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전부 차이니즈 캐비지로 팔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김치 캐비지라는 이름을 찾아그래. 갖게 됐죠. 그래서 또 이걸 기념해가지고 2015년에는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광복 7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과학기술 70선을 꼽습니다. 네. 그 70선에 우장춘 박사가 만든 이 배추가 배추가. 꼽혔던 거예요. 반도체나 이런 거하고 들어가야지. 똑같이. 아, 들어가야죠. 네. 대박이네요, 이 진짜. 정도로 대단하다. 어떤 엄마들은 아유 저 선생님 덕분에 겨울마다 고생을 했구나. 내가 겨울마다 그렇게 몇십 폭이 몇백 폭이를 백백 폭이. 했구나. 뭐 이런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덕분에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맛있는 이 김치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고 그거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도 그 제주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주산태 선생님. 제주도는 먹는 이제 걸로 치면은 광고, 밀감? 관광 밀감. 제주도 귤이지 귤이죠 제주도. 음식하면 귤이죠. 귤을 키울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장춘 박사님. 그것도 주인공이에요. 원래 제주도에서 나다 귤 나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예, 그래요? 그거를 개량해서 제주도 기후에서 가장 잘 자라게 해서 거봐. 시작을 하셨고. 그러면 저는 우장춘은 그냥- 제주도의 신이겠네. 아니, 저는 그냥 제주도에서 되게 많이 나는 과일이어서 원래 귤이 당연히 유명해진 줄 그렇게 알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재래종은 그냥 집에도 이렇게 하나씩 심어 놓으면 이렇게 맞아요. 자라죠. 이것을 상업적으로 하려고 대량 생산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너무 대단하신 이게 분이네. 네. 또 있습니다. 그 강원도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강원도 감자. 그치, 감자. 사실 감자도? 감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사실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제 개량한 바이러스 없는 감자를 들여와서 강원도 기후에서 최적으로 자랄 수 있게 육종을 또 하신 분이 우장춘. 감자를 그렇게 싫어하셨는데도 아니, 대한민국의 음식을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진짜 하신 분이 그러네. 최소한 이 프로그램은 강원도하고 제주도 정도는 요번 에피소드는 나가야 돼. 그거 아셔야 된다니까. 아니, 진짜 이런 게 진정한 먹방이에요. 아 그럼. 야 이거 멋있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강원도에 감자 빼고 제주도에 귤 빼면은 솔직히 남는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 김치 빼면. 아, 그쵸, 네. 엄청나네. 아,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진짜. 아니, 정말 우장춘 박사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 보통 우장춘 박사님 하면 아까 로라 씨가 말씀하셨듯이 씨 없는 씨 없는 수박으로 맞아. 유명하잖아요. 근데 씨 없는 수박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에이. 우장춘 박사님이요? 네. 아니 우장춘 아니라. 박사님은 그냥 우장춘 깜짝 박사님이잖아요. 놀랐어요. 다들 시 없는 수박 우장춘 이렇게 그럼, 등가관계로 딱 등식인데, 등식. 그러니까. 예?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여러 가지 무 품종들을 교잡시켜 만들어낸 이 우량무 종자란 말입니다. 교자? 우량? 뭔 소린겨? 육질이 촘촘한 재래산무와 병충해에 강한 일본 산무, 이 둘의 장점만 골라서 만들어낸 게 이 종자입니다. 이 일본 무와 우리나라 무에 뭐 좋은 점만 쏙쏙 골라내서 만들어. 이 참,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당신을 믿고 했다가 하늘에서 다 망치면 당신의 책임질 낀겨! 자자,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품종에 좋은 것만 골라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걸 육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씨 없는 수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 박사. 자, 보세요. 진짜 씨가 없네. 아니 진짜 수박 맞는겨?
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씨 없는 수박을 선보이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디어도 되게 기발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제 이 씨발라 먹지 않아도 되는 수박을 좀 되겠어? 싸이 먹어. 의도한 거죠. 웃기고 싶었구나. 씨를 안 발라먹는 이게 씨발라 먹지 않아도 되는 이제 수박을 만든 사람은 사실 일본에 네. 기아라 히토시라는 일본 생각해서 우 박사님의 작품은 아닌데요. 근데 재밌는 건 또 그게 마냥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아라 히토시가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네. 그 종의 합성 논문에 근거해서 이걸 실제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론을 이제 그렇죠. 바탕을 만든 게 우장춘이다라는 그렇죠. 같은 맥락에 있는 연구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농민들은 이 육종학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겠죠. 이 사람들 가장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수박은 당연히 씨 있는 거잖아. 그런 거. 근데 이걸 없애버릴 수도 있다. 확실히 눈에 보이네. 이거 가장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아. 이게 이제 설득용으로 많이 쓰셨는데. 네. 이게 마치 우장춘 박사의 업적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장춘 하면 씨 없는 수박. 그렇죠. 이후의 교육은 정말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맞아요. 우장춘 박사가 남기신 그 다양한 업적들이 좀 아쉬워요. 이 씨 없는 수박이 너무 많이 가려져 버려요. 오늘 이후부터는 씨 없는 수박 얘기를 차지하고 그냥 배추 박사, 배추 박사. 감자 박사, 밀감 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널리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배추 박사 좋네요. 배추. 네. 평소에는 고무신을 그렇게 즐겨 신으셨대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뭐 우리 농민들이 대부분 고무신 그쵸. 신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네. 친근해 보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시험장이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다니실 때는 항상 고무신 신고 이렇게 늘 다니시면서 네. 그 농민들과 좀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밀착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장춘 박사님 일화를 보면은 모든 생활이 연구 중심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이래도 지금 연구 중에는 못 간다. 멋있다. 농림부 장관직을 제의를 받았는데 네. 그 자리보다 나의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장관직까지. 정도로까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장관직 받을만 하지 않아요? 그 이 정도면 정도면. 뭐, 예, 그러니까. 사실 장관직 하셨으면 이런 연구 결과물들이 다 나왔겠습니까? 그 고무신 신고 다니시고 뭐 그냥 우리 후줄근한 일상적인 의상, 뭐 네. 옷, 막 양복 입고 이런 거 절대 안 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소탈하고 뭐 그런데 멋에 신경 썼어 봐요. 그 뭐 제대로 된 연구가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런 모습을 볼 때 네, 네. 우리 박상현 선생님은 멋을 너무 부리는 것 같아요. 원래 화살이 연구를 잘하려면 멋을 부리면 안 됩니다, 선생님. 부터 오늘 딱 이렇게 멋을 한껏 화려하면 내셨죠. 안 된다니까. 배추 옷 입고 아, 지금 10월이 다 돼가는데 지금 농민들하고 하와이 만나야 티셔츠를 입고 되는데. 계세요. 김치 가비지 티셔츠를. 여름이 아쉬워서. 50년 3월에 오셔가지고 네. 오신 지 뭐 9년 6개월 만에 12장 궤양에 아이고.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신경 많이 요즘은 그 쓰셔서. 정도는 병도 아닌데 이로 인해 가지고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그 병석에 누워서도 당시에 이분이 이제 벼 육종학을 연구하던 벼를 그 비닐봉투에 넣어서 링거병 옆에다 두고 그를 입원해 계실 정도로까지 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지 짧게 9년 6개월 만인 59년에 결국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근데 이제 참 운명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아까 보셨던 문화포장 같은 경우가 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쨌든 대한민국 제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저 인적 포장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갈 일이 얼마 안 계신다는 데 대한 이 정부에서의 어떤 좀 발빠른 어떤 면에서 좀 늦긴 했지만 포장을 주게 되는 그 상징으로서 아까 그 포장이 중요한 거죠. 그게 또 이 아버지 대에서부터 그러니까요. 시작해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쭉 그 기나긴 세월이 한 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걸 문화 포장을 받아들고 우장춘 박사가 남긴 한마디가 드디어 조국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회한이 맺혔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단순히 국가가 한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포장이 의미가 아니라 우장춘 박사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 삶 전체를 상징하는 상 같은 네.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에서 왜 건너오셨을까? 정말 속죄하기 위해 그 원죄를 풀어내기 위해 오셨다고 했을 때 그걸 풀어내기까지의 과정이었을 거고 정말 이제 이국 땅에서 그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정말 정체성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조국에 대한 애정과 조국에 대한 헌신이 비로소 인정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던 사실 이 상은 단지 뭐 잘해서 받았다, 뭐 훌륭했다를 넘어서 우장춘 박사 개인에게는 그 삶 전체를 뭐 관통하는 그 꿰뚫어가는 그 의미가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우장춘 박사를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냥 인간 우장춘 박사의 그 모든 업적을 그냥 딱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기념물인 것 같아서 그 정말 문화유산 후보로 당연히 우리가 혹은 문화유산으로 선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네. 그래도 마지막 문화유산 후보는 봐야겠죠. 그럼요.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바로 자유천입니다. 이게요 우장춘 박사님이 만드신 작은 우물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이제 한자로 자애로울 자자에 전유자에 샘천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애로운 어머니의 적과 같은 셈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이제 어머니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러면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 우물과 우장춘 박사의 어머니가 어떤 네.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가요? 우장춘 박사께서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예. 3년 후에 네. 어머님은 일본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 그 장남인 우장춘 박사가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한국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못 그런 봤어요.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럼. 한국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찌 됐어? 면목 없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아버지 조국을 위해 남은 평생 지키겠다고 가족들 다 두고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모든 걸 버리고 나라를 위해 일한 결과가 이거란 말이냐? 조국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근데 사실은 좀 이래 지금 생각하면 해프닝 같은 일인데 당시 정부에서 출국을 막았어요. 우장춘 박사가 해야 될 일 그 업적은 엄청난데 혹시 이분이 이렇게 가셨다가 안 또 올까 못 봐?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너무
맞다. 왜냐하면 한국에 올 때도 일본에서 귀국을 방해했던 게 있었지만 어머님 때문에 가셨다가 혹시 또 일본에서 어떤 제한 조건 이런 걸 내므로 인해 가지고 아니지. 한국에 또 혹시 또 그건 안 오실까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했다. 우리 정부가 그랬다. 네, 그렇죠. 못 조금 가게 뭐 막 가슴 아픈 예.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아니, 소리잖아요. 각서라도 진짜 쓰고 화가 가게 하지 나네. 그거는 아니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결국에. 그죠? 자신이 없으니까 못 보냈고 결국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우장춘 박사는 전보로서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슬픔과 이 상실감과 이런 것들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박사님이 너무 침통하고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다 빈소를 마련합니다. 네. 빈소를 마련하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분들이 이제 돈을 모금하고 네. 이렇게 이제 저 우물은 이제 우 박사님께서 이 어머니를 위해 이 모은 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네. 하셔서 그러면 우물을 파자. 우물을 파서 여기 연구소에서 쓸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을 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모은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저 자유천이라는 우물을 만드시게 됩니다. 뭐 저 사람한테 뭐 배울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인정해주지 못하겠다. 이런 나중에 도망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경계의 눈빛과 그다음에 뭐 차별 이런 것들은 늘 그 우장춘 박사의 삶과 함께 상존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우장춘 박사의 일대기를 보면 이제 9년 3개월여 동안 부산에 계시면서 즉 한국에 계시면서 이분이 우리말을 배우려고 애썼다는 기록이 아예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늘 이제 이분이 일본말로 얘기를 하시고 모든 논문이라든지 발표도 일본어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통역하시는 분이 따라다니고 네. 뭐 이런 쪽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분이 일본에 가게 되면 다시 안 돌아오겠다라는 이런 이제 강박관념 같은 게 우리가 안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우리말을 배우는데 그 어떤 보내는 시간보다 나이 들어서 또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그 연구할 게 시간에 많은데. 연구를 했던 게 그럼요. 아닌가. 예. 저는 그게 이런 이해가 생각이 되고. 드는데 네. 아까 이제 이분이 뭐 12장 교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 이제 장례 교양이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음식 잘못 아니면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던 네. 일이다. 내가 봐도 그 없던 그렇게- 교양도 생겨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박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달림들이 아니었겠나 하는 진짜로.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요. 정말 일본에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선 일본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정말 기구하죠. 일본에선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정말 어느 나라에서나 소수자였던 분이고 그 화려한 학문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학자로만 기억하지만 개인적 삶에서는 정말 경계인이었죠. 정말 비운의 과학자이고 안타까운 언제나 경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렇기에 자신의 유일한 무기고 유일한 목소리였던 자신의 학문에 더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인 이 자유천 얘기를 하면서 우장춘 박사님의 그 아픔, 뭐 고뇌 이런 고난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돼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가 우장춘 박사님이 돌아가신 지 58년이 됐다고 해요. 네. 진짜 올해를 계기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우장춘 그럼요. 박사님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알았으면 정확하고. 좋겠고, 네. 네, 정확하게도 알고 또 그 업적도 많은 분들이 좀 기리는 그런 의미 있는 좀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세 가지 후보 다 보셨는데요. 첫 번째가 우장춘 박사의 귀국 환영회 사진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문화포장, 세 번째가 자유천이었습니다. 글쎄요, 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또 어렵습니다. 진짜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더 알수록 너무 진짜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사실 이제 좀 느끼는 게 이게 뭐 유산 정하는 것도 정하는 거지만 우장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다는 그 뿌듯함이 좀 더 맞아, 큰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예. 것 같아요. 하지만 정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름이 자애로울 자자의 전유자 어머니의 적과 같은 즉 모든 생명을 길러내는 셈이라는 뜻이었다. 당신이 하시던 어떤 육종학과 연관돼 있는 명칭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추모가 네. 같이 담겨져 있고 유일하게 저기서 이제 오늘 세 가지 유산 가운데서 현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저 샘을 통해서 저 샘물을 마시면서 어린 청소년들이 나도 우장춘 같은 육종학 쪽에 도전해 볼까 하는 이런 마음을 키워달라는 생각에서 저는 네, 자유천을 예.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이 확 와닿기는 하네요. 소장님의 자유천을 떠먹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 미래를 네. 가능하게 하려면 네. 저는 1번 환영식 사진이 돼야 됩니다. 우선 난 저 사진이 요번에 새로 좀 싹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우장춘 박사님이 여러 매체에 저 사진이 좀 많이 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자유천 가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뭐 혹은 그거 어디 박물관에 가가지고 보세요. 우리 포상 보세요. 네. 요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진을 자꾸 보여줘가지고 우장춘 선생님을 좀 더 많이 알리게끔 네.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번을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환영의 사진이요. 목소리가 확 터지네. 저는 2번 문화포장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게 우장춘 박사의 업적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씨 없는 수박에 우리가 국한돼서 알고 있는데 이 포장을 받은 이유가 씨 없는 수박 때문에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많은 업적들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네. 이 포장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왜 우장춘 박사가 이 문화포장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우장춘 박사의 업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바른 역사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문화포장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시작이 됐던 게 우장춘 박사로부터 시작됐고 그렇죠. 우장춘 박사가 한국에 귀국하던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육종이란 개념조차 없던 나라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국가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국립식량과학원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국립종자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뭐 하는 기관이냐면 국립식량과학원은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모든 품종을 다 개량하는 곳입니다. 네. 거기서 네. 개량된 곳들을 보관하고 보급하는 곳은 국립종자원이 합니다. 이런 국가기관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네. 모르죠. 네. 대부분 모르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런 국가기관이 설립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죠. 그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우장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업적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문화포장을 그 이제 사진. 그 시작이 그 시대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미래 식량 문제는 결국 종자 주권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진이라고 그래서 아니,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셋 다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사진. 그래서 저는 시작점은 사진은 좀 그거 약해요. 저는 그렇게 사진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문화포장 가지고는 아쉬워요. 그럼요. 사진. 그러니까 거기다 문화포장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더 키우자는 얘기죠. 사진의 상징성이 워낙 딱 대단하고 네, 시작점. 대한민국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가볼 수 있는 데를 해야 돼요. 아. 유네스코 위원회니까. 그래서 자유천 가서 보시고 네네네. 그 뒤에 기념관 가면 이게 다 있어요. 아, 사진도 그래요? 있고 뭐 문화포장 이거 받았던 기록도 결정적이네. 있고 이게 기념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있대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
네. 그래서 문화 포장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야, 많이 이제 컸네.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이제 기념관 1, 2층을 다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유천을 가면 아니 이용쌤 왜 예. 그 얘기는 안 하셔? 거기를 보고 나서 원해고등학교 그렇죠. 실습실도 둘러봐 달라. 원해고의 그 이런 뭐 야,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너무 컸다. 식물원도 있고 하니까 아니 로라 씨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3번 자유천으로. 자유천이요.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표현 있어요.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 가도 그런 정보가 배울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 사진을 뭘 노라 설득력 있어요. 알려지게 네. 될 수 있어요. 로라 씨. 세계적으로. 네, 야. 그래서 첫 번째 기국 맞습니다. 환영식 사진. 첫 번째 네. 사진 야, 그러면 선택했습니다. 사진이 3표를 받았고요. 문화 네. 포장이 당당히 1표를 받았고 자유천 나가리. 이제 2표 받았습니다. 당당한 한 표. 참 당당한 한 표 있네요. 저만 남은 네. 거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기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못 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서 네. 우모를 만들었다는 것, 그런 그분의 희생 정신, 그런 따뜻한 마음을 좀 사람들이 함께 알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의 훌륭한 업적과 함께 그분의 훌륭하신 인품과 성품까지도 우리가 좀 배우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실제 가봐서 더 궁금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아 있지 이거 솔직히 않을까라는 너무 생각에 길면 반칙 아닙니까? 네, 자유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유천이야. 차지한 아나운서가 다시 네, 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자유천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항상 그 시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 왜 이래요? 이런 어머. 업적과 이런 아픔들 우리가 다 알 수 있었던 건 네. 우장춘 박사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내가 배웠던 걸 한 번 더 펼쳐보자. 그렇지.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귀국 환영식 사진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 역시. 저는 그래서 사진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브네스코 문화유산은요, 우장춘 박사의 귀국 환영의 사진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저 브네스코 지금까지 촬영하는데 네. 제가 선택한 게 다 됐어요. 우와! 문화유산으로 다 선정이 된 거. 예, 제가 참 주선태로가 생길 것 같다는. 대단하죠? 지난번에도 3대3에서 맞아요. 예, 항상. 근데 오늘은 어떤 문화유산이 선정돼도 뭔가 맞아요. 뿌듯하고 맞아. 기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브네스코 위원회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